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팔았습니다. 양지수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별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우선은 오늘 하락 출발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 탄력을 받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0.57% 약과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241선 지나가면서 코스피는 지금 2달 연속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조금 더 낙폭이 크죠. 1%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51선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수급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도 양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가보시면은 이제 막 오후장이 시작됐는데 오전장까지 개인이 벌써 1조 원 넘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6천억 원가량, 7천억 원가량 내던지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지금 9거래일 연속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이 단독 매수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깝게 나홀로 사들이면서 지금 좀 하방을 지지하기는 힘든 수급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백신 관련주 중에서 스푸트니크 관련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를 위탁 생산하는 한국코러스가 러시아 백신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어제 장을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장 출발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보다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시 삼형제들이라고 하죠. 지금 이화전기간 3%가량 올라가고 있고 이수앱 지수가 가장 강하네요. 7%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백신 관련주 중에서 단연히 돋보이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키지는 못하고 지금은 한 2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단계는 회사가 내년 1분기쯤에 3상 임상 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가지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또 다음 시나리오가 이어질지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오늘 주가는 굉장한 강세 흐름, 정부 지원을 등에 힘입고 SK바이오사이언스 연일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삼성그룹주들 한번 볼게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열리고 삼성그룹주들이 좀 시세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별다른 흐름이 없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공고화될 거고 또 상속세 마련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포함한 기타 관계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지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독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 관련주죠. 요즘 워낙에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다가 이 종목은 뚜렷한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죠. 이번 달 말부터 모더나의 완제 의약품 생산에 나서고 내년 1분기에는 생산시설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RNA 원료 의약품 설비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호재를 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살짝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 5% 강세 흐름을 연출하면서 100만 원 등급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멘토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거의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일부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가장 손실이 많이 볼까요? 혹시 상승장? 부합장? 네, 약간 좀 제 질문에 대한 의도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좀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날 때가요. 바로 지금처럼 횡보하는 장이에요. 네. 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식을 할 때 욕심이라든지 또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했을 때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만큼 수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용기 있게 매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는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3,200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장에서 내 종목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또 백신 관련주들이 또 뛰어오르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또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강하고 그래서 그 종목을 지금 사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시장은 개인들을 그렇게 쉽게 돈을 벌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을 꼬십니다. 이 종목 좋지, 좋아 보이지, 이 종목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개인들은 그 종목을 사게 돼요. 하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개인들이 그때 사면 결국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분명히 좋은 기업이긴 한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좀 떨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안 좋아, 이 종목 지금 팔아야 돼 라고 약간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들은 이거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을 팔아요. 그러면 이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가져가죠.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또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어떤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즉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늘 좀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한 달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결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같은 투자입니다. 주가라는 건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횡보장은 그래요. 하지만 일정 기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결국 아파트처럼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자꾸 물량들을 뺏기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붙다가 이런 횡보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또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종목이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분석을 하고 지켜봤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지금 너무 또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물량을 또 뺏기거나 또 팔면 어떻게 합니까? 또 종목들을 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를 타면서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기준을 좀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올라갈 종목들은 언제 결국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도 계속 외국인과 기관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주식들을 계속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유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준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들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ADP 고용보고서 때문에 한번 쇼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고용보고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ADP 고용보고서하고 실제 노동부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계속해서 차이가 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좋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께서 좋은 종목들을 조금씩 떨어졌을 때는 기회 아닙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 잠깐 올라가는 종목들에 현혹돼서 손실을 보는 이런 경우를 좀 자제하시고 실수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그러한 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이노베이션 예. 27만 원에 10%입니다. 네, 27만 원에 10%. 요즘 예, 예.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속이 쓰리시죠, 시청자님? 예. 네, 자 한번 조언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좀 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이 분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분할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그 분할에 어떤 이제 그 지분 구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평적이냐 아니면 수직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 부분의 실적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주력 사업은 정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 쪽 사업은 1분기에도 매출이 좀 많이 잡혔다고 해도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그동안 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올 초부터 좀 거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왔었거든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은 실제적으로 정유회사다,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돼요.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보면 27만 원의 가격에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2차전지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아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정유회사들이에요. GS라든지 SOL. 그런데 그 기업들 대비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27만 원의 가격에 매수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여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정리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가격이에요. 즉, 이 기업은 어쨌든 모멘텀은 있어요.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유가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해부터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진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27만 원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시장 때문에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 번쯤 회복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수가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시고 저점은 어느 정도 들어가십니까? 저점은 사실 아직은 저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잡혀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본다면 사실 심리적인 가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오고 했을 때 거래라든지 또는 주가가 밀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22만 8천 원 정도 가격대가 아마 좀 저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2만 8천 원 정도가 일단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저점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27만 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옴니 시스템이고요. 옴니 시스템이요? 예.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10%에 3,550원이요. 네, 3,550원에 10%. 이거 지금 계속 크게 좀 떨어지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힘든 구간을 견디고 있으신데 옴니 시스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이고, 앞에서, 우셔요. 앞에서 시황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올라간다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것도 이제 전력 테마로 한번 맞아요.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것처럼 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두 다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옴니 시스템은 지금 가격이 좀 비쌀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접근하셨어요. 근데 이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옴니 시스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에 올라갔죠? 그 폭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말복이요. 그렇죠. 지난 7일 날에 입추였어요. 지금 날씨가 좀 어때요? 선선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으로 잠깐 불어오는 그런 테마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로 봐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만약에 주가가 샀는데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올라갔죠. 그러면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른 손절을.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테마는 그거예요. 결국은 계절적인 스마트 그리드 이 테마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기업을 결국 매수할 때는 테마로 보고 매수했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 회사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중장기로 괜찮을까요? 실적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기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옴니 시스템은 실적이 지금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업은 다음 반등이 한 번쯤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물량들이 가격적으로 밀렸지만 지금 거래가 별로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이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쯤은 다시 올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줄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고 매수가보다 좀 아래에서 목표 주가를 좀 작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000원이죠. 반등 시에 3,000원 정도 회복되면 그때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트론 바이오요. 네, 인트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900원에 10%. 네, 24,900원에 10%.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좀 내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인트론바이오라는 회사는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네.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슈퍼박테리아를 이용한 또 이제 치료제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 전망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또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원래 주력 사업 자체가 사실 뭐 슈퍼박테리아 쪽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이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죠. 이쪽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단순하게 뭐 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테마로 인한 주가의 상승만을 노려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가 24,900원이세요. 인트론 바이오.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좀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안 올라가니까. 예.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그 어떤 종목들보다 시원하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 손 실을 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트론바이오를 지금 매수하신 시청자분 가격에 매수했다면 저는 그래도 예. 3만 원까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오늘도 반등이 좀 오네요. 그죠? 네, 거래가 중간중간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예. 안 날 때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차라리 분배하는 게 나아요. 포트폴리오를. 예. 네, 이럴 때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3만 원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양약품요. 네, 일양약품을. 일양약품 매수가랑 제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53,200원이거든요. 네, 비중은 비중은 한 40% 정도요. 네, 53,200원에 40%. 그러면 이제 올 초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예, 계속 떨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니 거래량도 굉장히 적네요, 이거는 또. 네,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정말 상담이 많이 오거든요. 어, 그런데 일양약품이 지난 2월, 3월 달이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업이 당시에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은? 거기서 좀 한참 올라갈 때. 네. 한번 조금 이득을 보고 나왔거든요, 이익을.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재매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계속 빠졌네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할 때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래요? 묻지 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 그때 수익을 냈던 건 운이에요. 그죠? 아, 운 때문에 네.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는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또 사면 그냥 올라갔던 장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익이 났다고 해서 계속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난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특히나 주식을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손절해야 되나요? 네, 일양약품은 사실 지난번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를 보면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실패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그때부터 네네.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좀 과도하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비중도 40%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비중을.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실어 놓으면. 그래서 지금 물타기 할까하고도 좀 더 싫을까 싶은데요. 물 여기서 더 타면 대주주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물타기 뭐요? 하면 또 진짜 대주주 돼요. 계속 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양약품은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네. 되고요. 기다리면 이 올까요? 기업을 그럴 때?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러면- 기다리셔야 되고 일단 네. 4만 원 있죠. 4만 원까지 먼저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예요. 예. 4만 원까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54,400원에 13%. 네, 54,400원에 13%. 이 종목도 이제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이 한전기술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뭐 옴니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한전기술? 네. 다 물려있는 종목들이 다 똑같네요. 이제 말복이 되니까. 이게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력에 대한 수급 문제도 있긴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맞아요.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대감이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선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원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탈원전 자체가 정책이었고,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사실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사실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의 주가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 또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정권에 대한 피해주로서.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은 어찌 보면은 욕심밖에 답이 안 나와요. 욕심 때문에 이 주식을 샀다라고밖에 답이 안 나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기술 제가 말씀드리면요, 가격이 다행스러운 부분은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래도 많이 안 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우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시청자분. 네. 네. 올라가는 종목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서 항상 고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최종적인 손절가는 여기까지는 좀 여유 있게 잡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47,000원. 47,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그래도 조금 수익 한 55,000원 정도? 이때 이 가격까지 오면은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더 올라갈 줄 알고 제가. 네. 그래요. 원래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못 팔아요. 그래서 55,000원 오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팔아야 돼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전기술까지 여기서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어제도 사실 이미 문현진 멘토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네 분이 다 모이는 날이라고. 네, 네. 원래는 네 명이 다 모이려고 했는데요. 네, 좀 취소됐나요? 약간 변경이 좀 있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네. 세 명씩 모이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분의 멘토님이 또 방송을 하시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또 세 분의 멘토님께서 또 방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문현진 멘토님은 좀 나오지 않고요. 네,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세 명씩 모여서 이게 서로 조합이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이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내용들, 좀 알찬 내용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세 분씩 한다고 하고 우리 황민정 멘토님은 목요일 오후 8시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목요일 8시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유튜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홀시사키님께서 SK케미칼 28만 4천 원에 20% 물려 있었는데 오늘 올라서 수익입니다. 매도 가격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SK케미칼이 저도 오늘 오전장에 잠깐 보고 지금 봤는데 와, 엄청 급등을 했네요. 오늘 20% 급등을 장중에 하고 지금도 12% 급등. 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일단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해서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런데 희한한 게 주가 이제 같은 실적,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도 어떤 기업은 주가가 빠져요. 맞아요.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 제가 해드렸었죠. 실적 장세에서 지금 기업을 어떤 실적 관련주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올라가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K케미칼은 그 반대죠. 전자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흘러내린 상태에서 호실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만 4천 원이면 지금은 실적 현재 매수가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손절가를 일단 잡아놓고 안전하게 그리고 나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손절가는 28만 500원. 오늘 주가가 살짝 밀렸다가 반등 나왔죠. 이 가격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30만 원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흔들린다. 그럼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보셨다가 30만 원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32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3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소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G ETS 29,900원에 20%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19,800원이네요. KG ETS도 워낙에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이 기업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29,900원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빠졌을 때 매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이 기업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뭐 상한가 들어가고 밀렸을 때, 상한가 들어갔을 때는 쳐다보고 있다가 밀렸을 때는 안 사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야 되나? 싶다가 계속 쳐다봐요. 언제쯤 끝날까?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다가 정작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역사적인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할 때는 딱 반응이 왔을 때 바로 사야 돼요.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미 다 오르고 나서 떨어질 때 사게 되면 항상 고생을 하게 됩니다. KG ETS의 경우에는 지금은 당연히 이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18,7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신호로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가는 18,700원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달성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21,500원 이 가격 정도만 목표 주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좋은하루님께서 신규 매수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삼성전기랑 삼성물산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떤 게 좋나요, 멘토님? 네, 삼성그룹주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맞아요. 또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기하고 삼성물산 이 두 그룹주 중에서 만약에 뭐가 더 투자 매력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 쪽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요. 이 기업도 역시 주가가 오늘 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일정 폭을 좀 변동성을 주고 나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최소한 13만 5천 원 또는 13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두 종목 중에서 본다면 삼성물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점,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볼게요. 이번에는 한일님께서 슈퍼겐 코리아 56,000 슈피겐 코리아 56,000원 10% 손절을 해야 되나요? 재무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슈피겐 코리아는 지금 워낙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지루하셔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료가 지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재무가 좋아 보인대요. 아, 재무가요? 예. 아, 재료가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재료도 좀 있어요. 지금 보면 벤츠 신형 S클래스 보호 필름을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한 가지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재무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12% 정도대.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하나하나. 일단 지금 부채 비율도 18%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 현금흐름표 잠깐 볼게요. 현금흐름표. 투자도 잘 되고 있고. 그러네요.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 재무 상태는 좋은데 왜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기업이 아예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주가가 올라올 때 보면 저점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즉 27,000원, 27,000원의 저점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거의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거의 3배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주가 수준을 본다면 5만 5천 원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올라왔다 지금 빠진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은 어찌 보면은 실적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면 시장에서의 관심. 이게 지금 거래량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거래량이 작아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실 사람들이 거래가 지금 관심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슈핑앤코리아는 지금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다시 또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마 주가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58,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방이요. 네, 동방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500원에 20%입니다. 네, 6,500원에 20%.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참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요. 한 달 정도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지금 거의 3월부터 계속 그냥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네요. 동방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이 기업은 쿠팡 때문에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동방이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실적의 변화가 그만큼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의 변화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실적의 변화는 없었는데 주가는 지금 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왔습니까? 13,00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주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동안 물량들을 계속 잡아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물량들도
결국은 실망 매물 때문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기업은 지금 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지만 일단 손절가의 경우에는요. 5,900원을 일단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 6,500원 매수가잖아요. 거기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올바이오파마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660원이고요. 네. 비중 15%입니다. 네, 22,660원에 15% 지금 뭐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그죠? 네, 주가가 이제 승봉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주가 이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을 좀 다지고 멘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22,600원이면 그래도 지금 물려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좀 위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네, 아니 주가도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안구 건조증 치료제 상상 재개도 된 부분이 있고 미국 협력사 투자도 유치했다고 해서 네. 제가 6월달에 매수를 했는데 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사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요, 지난 2월달에 이제 파트너사에서 임상을 하고 있던 거에 대한 중단 소식이 있어서 거기서 그때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려왔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2분기 뭐 실적도 지금 발표가 됐고,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3.7%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또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은 또 좋았고요. 그리고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전망을 본다면 사실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번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즉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위한, 상승으로 다시 한번 바뀌기 위한 그런 의미 있는 거래가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막 올라가거나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 안에서 조금씩 아마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기업 기본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6,000원 최소한 26,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일단 보시고 그 가격대까지 오면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26,000원까지 왔다 그러면 28,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끌고 가시면서 최종 목표 주가는 28,000원까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휴컴소 네, 휴캠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300원에 20%입니다. 네, 25,300원에 2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며칠 전에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셨다고요? 며칠 전에 한 3, 4일, 알겠습니다. 네, 며칠 최근에 하신 걸로. 요즘 이 탄소 배출권 쪽 이 관련주들 추세가 좋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은 계속 시장에서 좀 돌고 돌아요. 네. 이 테마가 과거에도 계속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올라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근데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테마가 되고 있어요. 휴캠스는 이제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이슈가 사실 좀 강력한 이슈로 자리 잡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주가 올라갈 때 굉장히 오랫동안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고 잠깐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였지만 또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휴캠스는 지금 현재 25,300원에 매수하셨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뭐 불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특별하게 뭐 크게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보신 건가요? 이 기업은? 아니, 나 본전만 되면 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우, 나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아, 가슴이 이렇게 뛰세요.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이 기업은 26,000원. 26,0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그러면. 26,000원이? 네, 조금 수익이지만 네, 그래서 수익 보고 나오세요. 26,000원에서 그래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25,500원이고요. 10%. 네, 25,500원에 10%. 이 종목은 언제 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2, 3주, 그러니까 먼저 저기 매수해서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아, 다시 했더니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지금 남은 물량이 네네. 10%인 거예요? 아니요, 수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갔더니 들어가셨군요. 제일 위에서 또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이 이제 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이게 쭉 좀 네네. 계속 오를 것 같이 보이다가 이게 네네, 확 또 그래서. 예, 꺾여 버려가지고 이게 네.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멘토님? 자, 이게 주식을 살 때 네. 귀신에 홀린 듯 사요. 네. 네, 나도 모르게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기업을 과거에 매수를 한번 하셨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얼마였어요? 이 기업은? 2만 100원인가? 2만 그죠? 21,100원. 얼마에 네네. 파셨어요? 2만 거의 그 가격 한 2만 4,500원인가? 뭐 그죠. 2만 원짜리. 21,100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잖아요. 지금 가격 네. 본다면. 네. 그럼 네. 24,000원이면 역시 지금보다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최근에 매수한 것보다 더 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하고 나서 수익을 준 종목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네. 다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내가 매수해서 팔았잖아요. 그러셨는데. 네. 그죠? 판 가격보다 팔았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판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더 비싼 가격에 또 사요. 그죠? 내가 판 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산단 말이죠. 그때 멘토님이 네. 파는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재구매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 네. 좋잖아요. 그런데 네. 실적 기대감 올라갔잖아요. 아, 그죠? 이 선반영이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네.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 네. 그래서 발표가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아, 네네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좀 네. 성급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아마 자리를 잡는다면 23,000원 정도 여기 부근에서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일단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네. 26,000원 정도 회복되면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멘토님 그냥 좀 더 떨어져도 23,000원 그럼 그때 조금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마세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얼마였죠? 2만 100원. 그렇죠.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초에 내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 온다면 아, 그러면 그때 하시는 건 괜찮아요. 2만 원 정도. 그때까지는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비싸게 샀어요? 왜 기다리지 아, 못했어요? 네네. 네. 좀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나코 순대국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32,000원에 20% 분할 매수 중인데 지금 자리가 조금 더 모으기에 괜찮나요? 하셨거든요. 일단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갑자기 순대국밥이 또 먹고 싶네요. 저도요. 네. 네, 필명이 또 전시장인데.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실 주가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위쪽에서 보면은 뭐 올라갔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길게 보면 이 기업은 주가가 다른 건설사하고 비교해 보세요. 별로 안 올랐어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기업은 싸다. 충분히 지금 싸기 때문에 개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모아가기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조금 너무 일찍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29,000원 정도 부근에 온다면 그 정도에서는 조금씩 더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29,000원 정도
모아간다면 그 정도에서 모아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한 29,000원까지 조금 더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자리가 괜찮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상담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한국코러스가 이 러시아의 백신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국내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수 앱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푸트니크 백신의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생산 기대감이 함께 묻어나는 모습이고요. 현재 7.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8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 종목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트론과 EID는 보시면요, 한국코러스에 100억씩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6%, 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화전기는 이트론이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의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달 이슈는 상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카카오뱅크 상장 3일째입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10%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6,6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크래프톤 장 초반부터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11% 정도 낮은 448,5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이쪽으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1.7%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44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 속보가 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이 GBP510이 임상 3상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3상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백신 허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장중에 30만 원 선을 뛰어넘기도 했고요. 근데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 제일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2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8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긍정적인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대정화금의 시세가 제일 좋은데 SK그룹과 원료의약품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두 자릿대 오름세 2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양시장 모두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현재 저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델타 변이, 더 나아가서 이 경기도나 우려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7% 하락하면서 3,237선, 현재 3,240선도 무너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8% 하락하면서 1,05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